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소속 석사과정 차수빈입니다. 이번 PYSR에서 소개드릴 논문은 Code-Free Adversarial Defense, Distance-Based Optimization for Model Robustness Without Adversarial Training 이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저희 연구실에서 출판한 논문으로 2023년에 CVIU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그럼 논문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Adversarial Defense의 기본적인 문제 설정과 해당 논문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Adversarial Defense, 즉 아주 작은 perturbation이 투과된 입력에 대해서도 모델이 쉽게 오분류되는 현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공격자가 모델의 구조, 파라미터, 학습 방법을 모두 알고 있는 화이트박스 어택 상황을 가정합니다. 화이트박스 공격은 모델의 그레디언트 정보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블랙박스 공격보다 방어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해당 논문은 이런 상황에서 Distance-Based Defense, 즉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의 거리 구조를 직접 제어하는 방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핵심적인 질문은 피처를 디시전 바운더리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뜨릴 수만 있다면 작은 perturbation으로는 넘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CFAD를 제안합니다. 해당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Adversarial Training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대신 CNN의 마지막 피처 스페이스에 클래스별 구조적 제약을 직접 적용해서 로버스트니스를 확보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은 클래스 내의 분산은 작게, 클래스 간의 분산은 크게 만들기 위해서 학습 단계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radial phase를 통해서는 특징 표현을 특정 반지름의 하이퍼스피어 표현에 위치시키며 두 번째 shrinkage phase를 통해서는 하이퍼스피어 상의 피처들을 중심으로 가깝게 이동시켜 클래스 내 분산을 줄이고 클래스 간의 거리를 최대화시킵니다. 이때 전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격 샘플 생성이 필요 없기에 학습 비용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본격적으로 논문의 제안 방법론을 설명드리기 전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연구 동향과 한계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Adversarial Attack의 정의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Adversarial Attack은 딥러닝 모델의 내부 취약점을 이용해서 아주 작은 노이즈, 즉 perturbation을 추가해 모델이 의도적으로 오분류하도록 만드는 공격 방법입니다. 이때 추가되는 노이즈는 인간의 눈으로는 인지하기 어려울 만큼 작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적대적 예제를 만드는 방식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non-targeted attack으로 정작 클래스가 아니기만 하면 어떤 클래스로든 오분류돼도 성공인 공격 방식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targeted attack으로 공격자가 미리 지정한 특정 클래스로 오분류되게끔 유도하는 공격 방식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격자는 모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블랙박스와 화이트박스 공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블랙박스 공격입니다. 이는 공격자가 모델의 구조나 파라미터, 특히 기울기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따라서 공격자는 대상 모델을 흉내내는 대체 모델을 학습하게 되고 해당 모델을 기준으로 적대적 교란을 생성합니다. 이때 생성된 적대적 예제는 전이 특성 때문에 원래의 타겟 모델 또한 속일 수 있게 됩니다. 논문은 이러한 블랙박스 방법이 대체 모델을 사용하는 간접적인 공격 방식이기에 방어자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공격을 받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타겟 모델의 정보를 모두 알고 공격하는 화이트박스 공격보다는 방어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화이트박스 어택 방어에 어려움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화이트박스 공격 같은 경우는 공격자가 모델의 아키텍처, 파라미터, 학습 방법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이 경우 모델의 그레디언트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공격이 가능하며 방어자 입장에서는 훨씬 어려운 방법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가장 방어하기 어려운 경우인 Non-Targeted 화이트 박스 어택을 기준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본인들의 방법론과 비교하기 위해서 4가지 정도의 공격 방식에 대해서 분석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먼저 FGSM 같은 경우는 로스에 대한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한 번의 perturbation을 추가하는 원택 공격 방식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BIM 같은 경우는 FGSM을 여러 단계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서 더 강력하지만 그만큼 공격에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 MIM 같은 경우는 BIM의 모멘텀 개념을 추가해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안정화한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PGD는 perturbation의 시작점을 무작위로 설정하고 여러 번 반복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공격 성공률이 높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adversarial defense를 살펴보겠습니다. 적대적 방어의 목표는 단순히 성능이 높은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예제를 식별하여 모델에 입력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입력에 작은 교란을 가하는 적대적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수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습니다. 적대적 방어 기법은 크게 3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적대적 예제 삼지입니다. 이는 입력이 적대적 예제인지 판별하여 모델 예측 자체를 수행하지 않는 접근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기울기 마스킹 및 가림 전략입니다. 이는 공격자가 모델의 기울기 정보를 얻는 것을 방해하여 적대적 예제의 생성을 어렵게 하는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강건한 최적화 전략입니다. 이는 CNN을 훈련할 때 새로운 최적화 기법을 초과하여 모델의 경고성을 전략적으로 높이는 기술입니다. 이 중 기울기 마스킹, 가림 기법과 강건한 최적화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울기 마스킹, 가림 기법입니다. 해당 방법론은 대부분의 공격 방법들이 대상 모델의 기울기로부터 교란을 계산한다라는 사실에 기반하여 모델의 기울기 정보가 적대적 공격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어 모델의 기울기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는 방어 전략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Distillation Defense가 있습니다. 이는 훈련 시 Temperature Hyper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로직 간 거리를 키우고 결과적으로 소프트맥스 출력이 극단적으로 변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방법은 화이트박스 공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수한 방어 성능을 보이지만 다른 모델에서 생성된 적대적 예제에는 취약하다라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Shattered Gradient가 있습니다. 이는 입력에 미분 불가능한 연산을 적용하여 그레디언트 계산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BPDA와 같은 기법으로 그레디언트를 근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제너레이티브 모델 기반의 방어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디펜스 갱과 같은 방법이 있으며 생성 모델을 사용해 입력에서 적대적 교란을 제거해내는 방식입니다. 테스트 단계에서는 생성 모델을 분류기 앞단에 배치를 하여 원본 데이터 분포에 가까운 입력만 전달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겐 기반 모델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이미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이 어렵고 확장성이 떨어진다라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로버스트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해당 방법은 CNN을 훈련할 때 최적화 방법을 변경하여 모델의 경고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학습된 모델은 적대적 예제를 원래의 정확한 레이블로 분류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갖게 됩니다. 대표적인 방식으로 adversarial training이 있습니다. 이는 학습하는 과정에서 매 반복마다 적대적 예제를 생성한 다음 이를 일반적인 입력과 함께 사용해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PGD 기반 adversarial training은 화이트박스 공격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방어 성능을 보입니다.
하지만 매 단계마다 적대적 교란을 계산해야 하기에 계산 비용이 매우 크고 대규모 데이터셋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최근에는 피처 스페이스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CNN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학습되기 때문에 피처 스페이스에서 클래스 간 분산은 작고 많은 샘플이 결정 경계 근처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작은 퍼turbation에도 쉽게 오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트릭 러닝이라던가 디스턴스 베이스드 옵티마이제이션을 피처 스페이스에 적용하려고 하는 연구들이 등장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연구로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트리플렛 로스 기반의 방법입니다. 이는 적대적 예제를 앵커로 두고 원본 이미지를 포지티브, 가장 가까운 오블류 샘플을 네거티브로 설정해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프로토타입 컨포미티 로스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입력을 해당 클래스의 센트로이드에는 가깝게 다른 클래스의 센트로이드에서는 멀어지도록 학습시킵니다. 단순한 거리 기반의 최적화만으로도 모델의 강건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해당 연구에서 제안하는 CFAD는 PCA 연구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기존의 PCL은 학습 중 디시전 바운더리가 계속 이동하고 센트로이드를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반면 CFAD는 슈링키지 페이지에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고정하였기에 디시전 바운더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한 센트로이드를 고정하고 마지막 피처 레이어에만 로스를 적용하여서 계산 효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adversarial training 없이도 PCL과 유사하거나 더 나은 방어 성능을 보이기에 논문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cost-free defense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논문이 지적하는 핵심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학습된 CNN의 피처 스페이스는 클래스 간 분산이 작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그 결과 adversarial example에 대해 아주 쉽게 오분류가 발생하고 인간의 눈으로는 이를 원본과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자율주행이나 생체 인식처럼 높은 보안이 요구되는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CNN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해당 문제는 CNN이 주로 사용하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의 목표는 모델의 예측 클래스 벡터가 정답 레이블과 유사해지도록 학습하는 것입니다. 즉, 정답 클래스에 해당하는 로짓을 최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분류 작업에는 효율적이지만 피처 스페이스에서 입력들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즉, SVM처럼 최대 분류 마진을 직접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샘플들이 디시전 바운더리 근처에 위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주 작은 perturbation만으로도 샘플이 잘못된 클래스 영역으로 이동해 오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논문은 CFAD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CFAD는 radial page와 shrinkage page를 통해서 decision boundary를 넓히는 동시에 같은 클래스에 속한 피처들이 중심 벡터에 모이도록 유도합니다. 그 결과 클래스 내의 분산은 줄어들고 클래스 간의 분산은 커지게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단순히 shrinkage page만 적용한 경우보다 radial page를 먼저 적용한 뒤 shrinkage를 수행하였을 때 훨씬 큰 마진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CFAD는 피처 스페이스의 기하학적 구조를 직접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작은 perturbation으로는 decision boundary를 넘기 어려운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인 CFAD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CFAD는 adversarial training 없이 모델의 강건성을 달성하기 위한 거리 기반 최적화 학습 방법입니다. 핵심 목표는 클래스 내의 분산은 줄이고 클래스 간의 분산은 키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학습을 웜업, 레디얼, 슈링키지의 세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해당 과정은 추가적인 적대적 예제 생성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훈련 비용을 거의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높은 방어 성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웜업 페이지입니다. 해당 단계의 목표는 각 클래스의 중심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이후 레디얼 페이지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모델의 초기 단계에서는 피처 벡터 자체가 아직 의미를 갖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만을 활용합니다. 즉, 웜업 페이지는 피처 스페이스를 정렬하기 위한 일종의 준비 단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디얼 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각 클래스에 해당하는 피처 표현을 특정한 반지름을 갖는 하이퍼스피어의 표면에 위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서 피처들이 클래스 중심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강제합니다. 레디얼 페이지에서도 분류 성능 유지를 위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디얼 페이지의 손실함수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데요. 손실함수를 살펴보시게 되면 실제 클래스 내 평균 거리와 클래스 중심 간의 평균 거리가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피처들이 디시전 바운더리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재배치를 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슈링키지 페이지입니다. 해당 단계의 목표는 하이퍼스피어 표면에 위치한 피처들을 다시 각 클래스의 중심 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는 fully connected 레이어의 가중치를 고정해서 decision boundary 자체는 유지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피처만 중심으로 당기게 되면 클래스 내의 분산은 줄어들게 되고 결정 경계와의 거리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손실함수를 보시게 되면 클래스 내의 분산을 직접 최소화하는 형태로 정의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FAD의 기여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스트 프리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PCR과 같은 거리 기반 방어 기법보다 최대 30배 빠른 학습 속도를 보이며 adversarial training과 같은 고비용의 학습이 필요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능 향상입니다. 최신 거리 기반 방어 기법들과 비교해서 동등하거나 더 우수한 방어 성능을 보이면서도 원본 데이터에 대한 분류 성능 저하는 거의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분류 마진 확보입니다. 레디얼 페이지와 슈링키지 페이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단위 단계의 최적화보다 훨씬 큰 마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CFAD는 피처 스페이스를 효과적으로 재구성해 작은 perturbation에도 쉽게 오분류되지 않는 강건한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CFAD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실험 설정입니다. MNIST, SVHN, 사이파10, 사이파100 총 4가지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각 데이터셋에 대해서 훈련, 검증, 테스트셋의 구성과 웜업, 레디얼, 슈링키지 단계별 에폭수는 다음과 같이 표에 정리된 설정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모델 구조는 기존 PCL과의 공정한 비교를 위해 무스타파 et al.에서 사용한 110개의 레이어의 레즈넷과 동일한 구조를 사용하였습니다. 슈링키지 페이지에서는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고정하고 나머지 구조는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모델의 강건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FGSM, BIM, MIM, PGD
4가지의 화이트박스 공격을 사용하였습니다. 각 공격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기존 연구에서 널리 쓰였던 설정을 따랐으며 모든 실험 파라미터는 밸리데이션 셋을 통해서 튜닝하였습니다. 먼저 피처 스페이스의 변화를 살펴보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만 사용한 초기 상태에서는 평균 거리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슈링키지만 적용한 경우보다 레디얼 이후에 슈링키지를 적용했을 때 평균 거리가 훨씬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제한한 두 단계의 학습 방법이 피처를 디시전 바운더리에서 더 멀리 떨어뜨리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PCL과의 성능 비교입니다. CFAD는 적대적 훈련 없이도 PCL 또는 적대적으로 훈련된 PCL과 대부분의 경우에서 동등하거나 우수한 방어 성능을 보입니다. 특히 CFAD는 적대적 훈련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에 대한 분류 성능 저하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습 시간 측면에서는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사이파 10에서는 약 20배, SVHN에서는 30배 이상 CFAD가 더 빠른 학습 속도를 보입니다. 이는 코스트 프리라는 이름에 잘 부합하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Adversarial Training 기반 방어 기법들과의 비교입니다. CFAD는 사이파 10, 엠리스트, 사이파 100 전반에서 기존의 로버스트 옵티마이제이션 기법들과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방어 성능을 보입니다. 특히 Adversarial Training 없이도 준수한 성능을 달성하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는 각 훈련 단계에 대한 효과를 개별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 모델은 적대적 공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레디얼 페이지만 사용한 경우에는 원본 데이터에 대한 분류 성능은 향상되었으나 오히려 FGSM에 대한 방어 성능은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만 사용한 모델보다 낮아졌습니다. 이는 표현이 초고 형태로 강제될 때 결정 경계와의 거리가 퍼즈베이션 버젯보다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슈링키지 로스만 사용했을 때에는 방어 성능이 증가하였으며 레디얼 이후에 슈링키지를 함께 사용하였을 때 가장 우수한 방어 성능을 보였습니다. 즉, 레디얼 페이지와 슈링키지 페이지가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함을 의미하는 결과입니다. 슈링키지 로스와 로버스티니스 사이에도 명확한 상관관계가 나타납니다. 슈링키지 로스가 감소할수록 FGSM, BIM, PGD에 대한 정확도가 증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피처가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서 마진이 점점 더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울기 난독화 여부를 확인합니다. CFAD는 FGSM보다 BIM, PGD에서 방어 성능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입실론이 증가할수록 성능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는 CFAD가 그레디언트 마스킹에 의존하지 않는 정상적인 방어 기법임을 의미합니다. 결론입니다. 해당 논문은 피처 하이퍼스페이스 관점에서 작은 교란만으로도 Adversarial Example이 높은 오분류율을 유발하는 현상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인스턴스가 결정 경계에 매우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에 작은 교란만으로도 쉽게 경계를 넘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연구에서는 CFAD를 제안했습니다. 레디얼 페이지와 슈링키지 페이지를 통해서 각 클래스의 피처를 하이퍼스피어 형태로 강제하고 결과적으로 예제와 결정 경계 사이의 거리를 효과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제안된 방법은 여러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검증되었으며 기존의 로버스트 옵티마이제이션 기반의 방어 기법들과 비교해 우수한 방어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Adversarial Training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신 모델들과 견줄 만한 성능을 달성하였고
기존의 방어 방법보다 최대 30배 빠른 학습 속도로 높은 효율성을 입증하였습니다.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한 방법은 두 단계의 학습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위 단계를 사용하는 방어 기법에 비해서 사용자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라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향후에는 보다 사용자 친화적이고 간단한 절차를 갖는 방어 기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해당 논문의 저자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4분기 PYSR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